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투자할 곳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대체적인 성격 그리고 오피스의 대체적인 성격이 띄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의 투자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들이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바로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하게 보시는 게 브랜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입지나 투자적인 성격에 따라서 브랜드 말고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입니다. 작년에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것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형 평형대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서울 중심권역에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니었고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숨어 있는 입지다 보니까 완전히 아파트의 대체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 브랜드와 평형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수도권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들 거래량 증가 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피스텔만 놓고 본다라면 세금적인 혜택, 그러니까 취등록세의 중과 그리고 역시나 바로 보유세 그리고 향후에 양도세 등 다양한 면에 있어서 사업자를 내셨을 경우에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바로 이 오피스텔 거래량은 역대 연간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오피스텔 거래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잘 느껴지실 것 같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오피스텔 거래량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 자, 그리고 제로갭 투자 등 깡통 전세 역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는 적게 올랐기 때문에 이 깡통 갭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는 좀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좀 전세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세입자분들도 들어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한 건물 내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세 파악이 쉽다라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매와 임대차 모두 역대급 인기를 누리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대체재로서의 오피스텔이 상당히 큰 불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정부 같은 경우에 거주용 부동산의 규제로 인해서 오피스텔과 상가 투자에 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코로나 시기에도 3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자,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오피스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택 대비 낮은 가격과 대로변 등 좋은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 취득세, 대출 등 세무적으로 낮은 문턱을 구매자들이 넘기 쉽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대체적인 성격입니다. 일명 아파텔이라고 부르고요. 자, 방 2개, 큰 방 2개나 방 3개짜리 보통 9평 이상의 면적이 큰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오피스와 원룸형 주택의 대체적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업용 부동산과 거주용 부동산이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놓고 싶을 때 그냥 전세를 놓고 자, 바로 다시 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상업용으로 활용하려면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천 후 세제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되든 간에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입지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와 그 인기 평형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지로 구성될 경우 그 인기는 더욱더 커지는 거고요. 자, 업무용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입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적과 가격이 높아서 일반적인 오피스로 운용이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이런 대형 평형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은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적인 면에 있어서 디메리트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자, 그런다 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피스 상업용입니다. 자,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자, 역세권, 무조건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역과의 거리, 그리고 출구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인기가 많다. 중소형 평형대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피스텔에 사무용 시설을 꾸릴 경우에는 대형 평형대를 찾기보다는 중소형 평형대에 운용하기 편한 사이즈를 찾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대형 평형대가 필요하면 오피스로 가겠죠. 자, 오피스텔로 올 필요는 없다. 자,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대를 노려서 투자를 하는 게 전천후로 움직이시기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업용과 거주용의 전환이 쉽다라는 점,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적 규제 회피와 혜택의 수혜가 작용이 된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업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역세권이면서 업무 지역인 곳, 자, 그런 곳을 노려서 투자를 하셔야 손해볼 일 없고 가격 꾸준히 올라가면서 월세도 든든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자, 강남이나 마곡 등 유명한 업무 시설들이 있는 곳들 또는 신생 업무 지역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거주용 오피스텔은 거주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 교육과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다. 자, 그리고 학교가 잘 갖추어져 있다. 자, 그러한 곳들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형 평형대의 거주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인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대체제가 아파트니까. 자, 중소형 평형대의 상업 업무 거주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지와 주변 업무 지역을 확인을 하고 투자에 나서셔야 됩니다. 자,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회사들이 있는지 따져보고 점심시간 때 한번 나와셔가지고요.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녁 시간 때 퇴근하는 인구는 얼마만큼인지 확인을 하고 투자에 나서실 필요 있다라고 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세제적인 혜택이 아직까지는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형 평형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자, 그런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선점을 투자를 해놓고 이 지역이 발전이 될 것 같아. 업무시설로서의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들 미리 한 발 빠르게 나서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